당근 플랫폼을 통해서 직거래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야. 자, 여러분,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는 대한민국 누구를 내려 놓고 앉아놓고 봐도 당근을 통해서 뭐 중개부수가 안 나가고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은 다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이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전이라는 걸 딱 봤을 때 네가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냐? 또 네 마음속에 안심하고 그 두 달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일을 얼마만큼 꼼꼼하게 잘 처리하냐, 내가 이거에 대해 잘 아냐 모르냐보다도 과연 직거래한 그 당사자가 마음 편할까? 난 많이 불편할 것 같아. 그쵸? 그 두 달이 되게 막 힘들 것 같아. 이게 가격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중개사를 쓰는 이유는, 중개사한테 이런 걸 맡기는 이유는 단순히 거래 프로세스 때문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개받고 잔금까지 등기까지 그 프로세스를 일체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험적 성격도 있는 거예요. 중개사의 과실이나 중개사의 고의로 사고가 나면 협회에서, 물론 뭐 그게 제한이 됐다 언제다 그러지만, 그러면 뭐 2억이라 안 된대요. 다시 계약금 2억 이상 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계약금 2억 이상 낸다면 일단 매가가 20억 이상이야. 그쵸? 그럼 20억 이상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지식이나 그 철학이 있어, 부동산에. 근데 국민의 대부분은 20억 이하짜리를 매매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가는 중도금, 요즘 안 하는 추세고, 또 중도금을 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중개사가 그 균형이나 비율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위험한 거니까. 중개사가 2억을 보증해 준다는 얘기는 계약금 2억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잔금 어떻게 해요? 잔금 때는 이미 프로세스의 끝판에 왔고, 그 다음에 그때는 법무사가 오든 누가 오든 권리에 대한 확인을 다 끝나고 넘어가는 거기. 그때는 리스크가 많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보증보험 2억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혹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좀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야, 2억 보증해 주더라. 뭐 그러고 보면 사실 20억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야, 다 못 받더라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든 뭐 무슨 피해가 일어나면 다 다 손해배상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다 일부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중개사 시험 쉽지 않잖아요. 예, 뭐 그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 아니잖아요. 일단 중개사 시험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공부머리가 돼 있으신 분들이야. 예, 예, 뭐 공부를 엄청 잘하고 막 그런 뭐 아주 뭐 다른 자격사, 아주 전문 자격사처럼 그런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일머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방어할 수 능력 있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믿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하물며 나 전등 하나 가는데도 전기가 올까봐 좀 무서워서 내가 저 그 비싼 인건비 주고 그분 불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 신뢰하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전기를 왜 유튜브 보고 못 갑니까?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에 하나의 사고들을 대비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근으로 거래하는 것은 좀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이다. 요즘 그 하이브리드 이렇게 한대요. 당근에서 손님을 찾아. 당근에 서로 찾아. 그래서 서로 계약 합의를 해. 그리고 그거를 중개사한테 가서 중개사한테 대해서 대피는 안 되는데 이제 그 중개보수를 협상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원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요식행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까지를 중개 의뢰로 보냐는 거지. 근데 단순한 대서대필은 그건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사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했는데 중개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에 대한 그 피드백으로 계약서 작성해 주시고 확인 설명 다 해주시고 임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제증서도 주십시오. 이건 중개가 성립이 돼요. 의뢰를 했고 임장까지 하고. 중개 의뢰를 했잖아요 지금. 대신 중개 보수를
협상을 하는 거지. 왜? 중개사님이 물건을 소개해주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우리가 거래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부분 우리가 했으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땐 중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부서 협상에 대한 얘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언뜻 보면 합리적이어 보이지. 근데 만약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게 마냥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중개사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더 되는데 내 능력을 더 발휘해서 더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답이 정해져 가지고 와서 내가 보수가 결정되어 버린 그냥 얼마 안 되는 보수가 결정되어 버린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고민 이런 것들의 사이에서 그 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전달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월세를 내야 돼. 모질라. 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럽겠지만 그 중개사 입장에서 그 서비스가 고객한테 제대로 다 가겠냐는 얘기지.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 과연 결론적으로 그걸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어디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저 이러이런 병이고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검사 빼고 저 이것만 해서 처방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제대로 된 저에 대한 어떤 진단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의무적인 부분만 하려고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신뢰 문제야. 보수도 보수지만 보수보다는 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놓고 가느냐 가져가느냐 이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왜? 저도 실제로 제가 어떤 물건을 부동산 매물을 취득할 때 실제로 저 중개보수 다 드리거든요. 중개사임에도 중개보수를 깎기보다는 이왕이면 더 드리고 싶어. 밥이라도 좀 더 사주시라고. 왜? 그래야 이분 나한테 충성하시지. 내 편에서 내 일이 잘 되게끔 충성하시.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당근 거래에 대한 것은 중개사도 중개사지만 그 당근 거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한 1년 쓰고 마는 핸드폰, 1, 2년 쓰고 마는 핸드폰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너무나 어렵게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